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나가 공개가 되면서 이에 따른 코인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 컴퓨터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문제 해결 자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해킹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겁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대로 현재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운트 곡스 상황과 역시 마찬가지로서요. 코인 시장의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개미털기용 악재입니다. 정말로 사고의 수준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지 못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어렵고 설명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는 바로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인데요. 이번 불장에서 특히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양자 컴퓨터 등장으로 인해서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기관들 측에서 수세기 동안 시장을 지배해왔었던 금도 제껴버리고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4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ETF 순유입량은 2,920억 규모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된 금액이 57조 5,300억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0배 가까이 나는 엄청난 규모 차이인데요. 그 정도로 현재 기관들은 비트코인 매집에 열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살펴보면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세를 훨씬 더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무려 139%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나 장기성 기관 자금의 주요 지표인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분기 크립토 펀드 운용자금 규모가 217조 원으로서 지난 분기 대비 70% 증가를 하면서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기관들의 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기관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먼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댓글 혹은 문의 통해서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이 리플 보유 비중이 한국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위로서 천문학적인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거래량과도 맞먹을 정도로 업비트 거래량 자체가 잘 나와주고 있는 한국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코인인 것은 맞습니다. 전세계 리플 시가총액의 16% 수준을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 고객만 놓고 봤을 때도 전세계 리플 중에 12%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리플 보유 비중에서 한국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이나 문의 통해서 남겨주시면 영상 통해서 답변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기관들의 최근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입니다. 현재 선물 거래에서는 상승을 전망하는 롱 포지션 그리고 하락을 전망하는 숏 포지션이 있는데요.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에 롱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롱 포지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물 시장의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미결제 약정을 살펴보면 거래 규모 자체가 많이 감소한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그동안 코인 시장에 끼어 있었던 거품들, 투기 심리까지도 전부 다 가라앉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인 2월 3일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죠. 이때 코인 시장에서 청산된 자산만 무려 14조 5,75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 최고 수준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때 시장이 한번 리셋이 되면서 청산당한 투자자들, 특히 개미들이 대거 털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물 거래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상승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정말로 두드러지는 특징 자체가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시키고 또 상승했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활용 잠정으로서 2월 초에 대규모 청산가치도 나오면서 개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는 많이 지쳐있고 거의 바닥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투자금 자체도 거의 메마를 정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개미들이 이게 찐반등인지 아니면 또 속이는 건지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코인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이고 이미 패닉셀링으로 인해 가지고 손절쳤던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다시 또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거는 기관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어떻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스크들이 인플레이션 자극이라든지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이라든지 여러가지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FOMC 1월 의사록에서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인해서 양적인 긴축을 일시 중단할 것을 논의한 내용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 시장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에 확실한 호재가 터져지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제거가 돼야지 본격적인 반등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 호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라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ETF 출시, 미국 SEC의 코인 기업들의 소송 종료, 그리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도 시장에 터질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죠. 이런 호재들이 코인 시장을 불장의 극단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잘 탑승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일시 중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시 중단 자체가 어쨌든 시장의 돈을 풀기는 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당장은 속도 조절을 한다는 뿐이지 결국에 장기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오히려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우리가 고래들의 등에 올라타야지 이 불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개미들을 전부 다 탈탈 털어내면서 물량 받아먹고 있고 이제 확실하게 바닥 다지면은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면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가 임박을 했고 거래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개인분들이 많이 지쳤다는 의미이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고래들의 펌핑 시기는 가까워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과 반등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XRP ETF 승인이 되면서 점점 반등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가격을 60일 이평선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앞으로 거래량까지도 받쳐주게 되면서 주요 가격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반등 기회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리플 고래들의 매집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리플의 강세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기관급 자산 운용사 카나리 캐피탈 측에서는 리플 협력사 악셀라를 위한 신탁 상품까지도 출시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악셀라 같은 경우에 리플 레저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자체 생태계에 기관들의 진입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또다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내면서 해당 부분들 강세 패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신규 호재 속보로서 다뤄드리면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자체가 장기간 높게 유지가 되면서 정말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지루한 시장이 오히려 알트 불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셔야지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할 거고요. 섣부르게 사고 팔고 반복하셨다가는 시드 잃어버리고 코인 시장 퇴학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시장일수록 공부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투자 멘탈도 잡고 코인 시장 대응 방향도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난 영상 통해서 바운스 토큰이 얼마 전에 5일 2평, 21일 2평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 가능하다라고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죠.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종목을 살펴보면은 어드벤처 골드가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쭉 상승을 하면서 4,60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1,600원대까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3,000원가량 빠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이 시작됐던 2,040원 선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5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확인이 됐고 RSI도 중립까지 상승을 하면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심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대로 다시 한번 강세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코인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의 영역을 늘려나간다는 관점에서 길게 보시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교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자산의 영역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단기성 그리고 등락폭에 큰 걱정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미래나 주거, 나를 위해 가지고 알아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조금 더 현금화가 편한 것들을 예시로 들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최근 이슈가 바로 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순위 1위는 압도적으로 금이 차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을 매입을 한다거나 금에 투자를 할 때 변동폭으로 인해서 큰 걱정 혹은 불안에 떨면서 금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죠. 신기하게도 전 세계 시가총액 7위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등락폭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릴 때도 있는데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심리가 아직은 확고하게 잡혀가지고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도박성의 느낌으로써 변동폭이 큰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대응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의 매년 가격의 변동성을 보면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3,300만원, 22년 1월 기준으로 6천만원, 그리고 23년 1월 기준으로 2,400만원, 24년 1월 기준으로 5,500만원, 그리고 25년 1월 기준으로 1억 4천만원을 기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정말로 공포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흔들릴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이라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중간 과정에서 자금이 급하다거나 혹은 너무 불안함으로 인해서 손절주시는 분들, 투자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도박이나 투기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미래, 자산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락장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꾸준하게 모아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지금 웃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을 대할 때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한다거나 매일 불안함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코인 암호화폐 투자가 비교적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암호화폐 투자의 시장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멘탈 유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단순하게 모아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일정 기간의 비트코인 혹은 안정성 있는 메이저 코인,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모아나가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엄청난 효과가 분명히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본적인 핵심은 시장이 좋을 때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매수하시고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소나기 내리고 눈이 온다라고 해서 출근은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매달 1일 혹은 매달 1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모아나간다 마인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수년 뒤에 크게 웃으실 일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시장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 길게 내다보는 마라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건강한 투자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